문제는 제주하고 목포 간 그 해제 터널 건설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보니까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제출된 게 있는 결의안이 하나 제출됐는데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 제주 해제 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90명 이상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른 채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해제 터널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걸까? 김대호 실장님이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런가 봐시. 이게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네. 덧붙여서 및 해가지고 지금 해제 터널 문제가 들어가요. 사안이 일단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은데 이제 밑에서 다 붙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찬성자가 지금 88명인데 예. 이게 제주도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의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제주도 그 제주 국회의원, 홀대네. 제주도 국회의원 3명 이 참 문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2일 날 발표됐는 이 결의안이 냈는데 지금 20일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입장을 내놓지 내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예. 자기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저 이 그런 부분도 부분은 눈치를 보고 우리 있겠죠. 김대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의 2명의 의원, 윤영길 의원하고 국민의당 또 김동철 두 의원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 발의안을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갔고 약 90명 이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던데 저 놀랐어요. 제주도 소속의 3명의 국회의원 전혀 존재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세 분이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유리된 면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발언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께서 완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 안은 경제성이 없다 이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 도지사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네. 일단 요까지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짧게 하라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단타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원희룡 지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도지사도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인다. 네,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예.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의사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리고 또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 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국회의원 제주도에 대표하는 국회의원 3분께서 그 부분을 잘 또 받아들여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도 좀 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에서 아니면 뭐 전체적인 논의가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타당성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다가 사그러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한 8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다는 건 지금까지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참여한 것 같고 그냥 좌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장정희 사장님 아까 경제성이 없다 비판적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왜 비판적이십니까? 저는 원도지사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저는 해저 터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왜 말이 없는가? 표를 의식하니까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얘기했다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표 다 날라가면은 다음에 선거 당선 안 될까봐 지금 말들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16조 한 8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터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프랑스하고 영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이 지금 해저 터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타고 가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양국의 경제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개발할 때 PD님 또 빨리 끊으라고 또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말씀하십시오. 예.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거 개발할 때 사실은 양국에서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라 그랬느냐.
둘 다 체류 기간 짧아진다고 둘 다 걱정을 했어요. 영국은 걱정, 프랑스 걱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개통되고 나서 프랑스, 영국 각각 체류 일시가 점점 더 늘어나고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고 양국의 경제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제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번 공항도 지금 눈 올 때마다 맨날 난리 나잖아요. 지금 맨날 결항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해저 터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정혜 이사장님께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네, 해야 그런데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패널들 예, 의견은 어떠신지. 이거 가급적이면 그 해저 터널 이 지금 결의안 촉구한 문제에 대해 정당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해저 터널 해저 터널 지금 문제는 이게 그 도민 생활에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제주도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섬이라고는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인 잣대로만 바라봐서는 불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지금 김동철 의원이나 윤영일 의원은 지금 호남 지역의 전남 지역의 의원이고 만약 이 우리나라 구조상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남 특히나 전라도 남도 쪽에까지 몰려와서 이제 움직이려면 가장 좋은 호재가 지금 제주도에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건 사업이거나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주도도 그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미 들떠서 힘을 합치고 했겠죠. 예전에 어느 도의원이 연동의 어느 도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도민 여론조사도 하고 뭐 높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못 얻은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 우려되는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받아서 당시 도지사나 지금 도지사나 이 시장성이 없다. 타당성 문제에서도 좀 다른 두 패널이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이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꽤 됐죠. 예. 꽤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통일이 돼서 기차가 이제 연결이 된다면 제주도가 종착역이 되겠네? 아니면 시발역이 되겠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국까지 가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언젠가는 아마 터널이 뚫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토목 세력에 또는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사실은 논의 자체도 아직 좀 후대들한테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지금 현재 논의할 거론할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주 목포 간 이 해저 고속 터널이 만들어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그 터널이 됩니다. 167km. 그리고 예산만 해도요 4대강 예산만큼 우리가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16조 8천억 원 16조 8천억. 말이 16조 8천억이죠. 사실 우리 4대강 사업할 때도 1조 투자하면 2조 6천억 정도 수익 얻는다고 그렇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정말 상승시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뻥쳐서 사실 사업 시작했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편익 아무도 못 누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오히려 손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4대강 사업 처음 시작하겠다는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어요.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결과를 발표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연구자가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용과 편익을 연구했는지도 의문이 될 뿐더러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제주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애정을 갖고 연구를 하셨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견해예요. 지금 세 분 좀 약간 비판적이신가? 저 혼자 좋습니다. 저는 3대1로. 네, 저는 반드시 해저 터널 해야 돼요. 왜냐? 아니 항공으로 들어오면 정체성이 보존되고 철도 들어오면 정체성이 파괴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성당에서 기도하던 신도가 피살될 정도로 지금 제주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거는 안전하고 철도로 들어오는 건 위험합니까? 넌센스죠. 지금 영국하고 여러분 프랑스 해저 터널 한번 타보십시오. 예? 지금 그게
약간 그 비쌉니다. 싸지는 않아요. 예. 2등석도 있고 1등석도 있는데 비자 심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자 입국을 부활해서 비자 검사 철저히 하고 항공이 됐건 철도가 됐건 선한 시민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관광도 하고 여기 와서 사업도 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범죄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비자 입국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심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저기 영국서부터 쭉 있을 수 있는 유라시아 철도에 여기가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 시발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안이 제주 목포간 해저 터널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세게 얘기해버리면 세게 합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그러면 해저 터널이 그 말하자면 이 문제의 시발점이고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견해는 해저 터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라고 그건 하면 아니죠. 그건 이미 모든 그건 대륙 좀 논의의 비약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좀 비약이면 근데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지금 우리가 운송량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지구가 6개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저 터널 하면 되죠. 왜 그 물류를 해저 터널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물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두 번째 기능을 차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철도가 생기든 이런 거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운송 수단으로 처음에 개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효과도 좋고 하면 영국하고 프랑스만이 아니고 대륙과 대륙 간의 이동도 물류를 하는데 기차로 운전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국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경이랑 안전의 문제도 있고 기술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물류성에 있어서 경제성을 띠려면 해상 경로가 접근까지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신비성을 간직하려면 언제나 허락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있어져서 약간 신비감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으로서 형성된 일정한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품화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는데 이제 해저 터널이든 뭐든 연결이 돼서 사람이 육상 또는 이 해저로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는 것은 곧 섬으로서의 그 특징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을 얘기하는 아니 것이기 저는 지금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이고 지금 누구든지 그냥 다 들어오고 10,000원짜리 항공 타고 17만 원 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항공하고 근데 여행하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 지금 무비자예요. 제주도 지금 다 열렸는데 무슨 신비감? 보세요. 영국이 섬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영국 갈 때 해저 터널로 갔다 와서 영국의 신비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해저 터널 한번 타고 기차 타보십시오. 더 신비합니다. 사실은 깜깜한데 쫙 지나가는데 더 신비해요. 저도 해저 반대로요, 터널에 반대로. 대해서는 그것이 좋은 좀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기서 저도 타요.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사실은 해저 터널이 뚫리면 굉장히 효율성도 높아지고 물류 이동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제주도가 감당을 못할 거라고 봐요. 그죠. 세상에 지금도 교통이 포화 상태인데 해저 터널 뚫어서 자동차들이 뻥뻥 오기 시작해봐요.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는 또 어떡합니까?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 문제도 지금 해결 못하고 지금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쓰레기 섬으로 전락하고 있고 교통대란이 오고 있는데 해저 터널 생겼을 때 이 제주도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해저 터널로 기차가 오면은요, 차가 못 옵니다.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쓰레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런 그리고 기차만 얘기를 하는 오겠어요. 거죠. 또 이제 자동차도 오게 할 거고 그러겠죠. 해저 터널이라 그러면 물류가 하여튼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물류가 늘어나는 그래서 거죠. 지금의 물류 수준에서도 지금 제주도가 감당을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저 터널까지 뚫어놓으면은 도대체 제주도가 감당이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신공항은요? 예. 신공항은 지금 그렇게 뚫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문을 완전히 빗장을 열게 되는데 그거랑 해저 터널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요? 잠깐만요. 너무 뜨겁네요. 네, 이런 생각이 가라앉히시고.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그 부산하고 자기네하고 해저 터널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다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또 터널을 한 40 몇 킬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놓겠다. 네. 러시아하고 이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는 터널을 통해 가지고 육지하고 닿게 물류 됩니다. 유통하려는 거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제주도는 섬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통해서 육지하고 닿게 되면 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널을 뚫자 말자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왜? 보이지 않는 손. 모르죠. 어떤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참 지금은 슬픈 일입니다. 제주 운명은 제주인 진짜 도민이 결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쉽게도. 슬프네요. 예? 아니 저 지금 이해를 하시 저만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섬이 해저 터널로 가면 신비감이 없어집니까? 근데 사실 저도요. 나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온다든지 배를 더 타고 신비하던데, 온다면은 저는 가보니까. 그거는 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터널을 뚫리면은 그죠. 왠지 우리 정체성, 우리만이 아, 갖고 있는 저는 장점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견해차가 생각이 저도 많은 나은 것 들어요. 같아요. 왜냐면요.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에요. 우리가 터널이라는 건 사실은 안전상의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계가 고장 나거나 이런 문제 외에는 사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배나 그리고 항공이나 이런 거는요. 자연이 가로막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자연이 가로막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곳에 대한 신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경 신비가 아니라 어쩌면 불편함이죠. 그럼 물론 불편함일 수도 저는- 있지만요. 우리 네. 도민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신비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접근 태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에 거스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치, 해저 터널은 사장님이나 어마어마한 우리 또 의견에서 자연 파괴 보면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어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게 문제란 거예요. 우리는 지적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에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나 암묵적인 지지 없이 이런 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 같은 국회의원들 우리 대표를 뽑아뒀더니 왜 그 역할을 못했느냐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토목 세력들이 이걸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게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예, 사실 굉장히 이게 불쾌한 일이거든요. 이제 불쾌하죠. 우리가 분명히 맞아요. 한쪽 방사자인데 맞아요. 우리는 이해가 쏙 쏙 빼놓고서 빼고. 어? 예. 그냥 지들끼리 이런 결의안도 체결하고 입장도 하나도 안 물어봤다는 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 말이나 입장을 되는 안 일일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입장을 전혀 안 이렇게 논쟁이 있어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게 문제란 거예요. 우리는 지적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에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나 암묵적인 지지 없이 이런 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 같은 국회의원들 우리 대표를 뽑아뒀더니 왜 그 역할을 못했느냐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토목 세력들이 이걸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 게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예, 사실 굉장히 이게 불쾌한 일이거든요. 이제 불쾌하죠. 우리가 분명히 맞아요. 한쪽 방사자인데 맞아요. 우리는 이해가 쏙 쏙 빼놓고서 빼고. 어? 예. 그냥 지들끼리 이런 결의안도 체결하고 입장도 하나도 안 물어봤다는 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 말이나 입장을 되는 안 일일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입장을 전혀 안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료로 아마 조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1년에 제주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제주도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는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결의안 찬성할 참여해 근데 줍소. 그거는 미스테리죠. 국회의원들이 그럼 뭔가 어떤 입장을 반응을 발표 안 했는가? 하니까 저희 다 내용을 모르는 거고. 제주도민들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의식조사했을 때 제주도민의 70.2%가 찬성했어요. 찬성했다 이거예요. 왜 도민들이 찬성합니까? 그리고 지금 왜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실장님 말씀 맞아요. 국회의원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신중하다? 저 신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몇 사람들 해가지고 90명이 서명하게끔까지 지금 논의가 진척이 됐는데 제주도 의원들은 아무 말이 없다. 이게 이건 뭐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추측을 해보면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의원들을 접촉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제주도 의원들이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으면은 적어도 요 결의안을 내질 말아야죠. 그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지 그렇습니다. 않았다라면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내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냥 당연하죠. 예. 이렇게 근데-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촉구하고 이거를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무시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제주 홀대네요. 예, 완전히. 맞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고 왜 우리 협의가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부당하다. 이 얘기가 성명 나와야 발표해야 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는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 좋습니다. 반대에 다 4명 다 반대하시고 이제 혼자니까 좋아요. 전 좋습니다. 혼자 끝까지 갈게요.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게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진짜 지금 우리 실장님 교수님 다 말씀하시듯이 이게 진짜 4대강처럼 실패한 그 사업이 안 되려면은 16조 8천억을 들여가면서 이걸 했을 때 비용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해가지고 만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하지 맙시다. 그러나 제 생각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저는 좀 좀 제대로 다른 짚었으면 견해가 좋겠어요. 있는데요. 비용 편익도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만 사실은 우리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자연 훼손 이런 부분 굉장히 환경 훼손 이런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녹조라떼 모든 강이 지금 녹조라 국회 결의안이 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꺼내자마자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결의안을 냈다는 것. 네. 그리고 제주 사회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린 왜 이렇게 속성합니까? 이 국정감사 문제에 대해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집행부가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언급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주도의 국회의원들 3명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커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해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것이 벌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이 정도 이것을 바라보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말하자면 그 세력 또는 그 국회는 세력이라고 하니까 세력에 밀려서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지금 도민의 안위와 말하자면 이 사건이 지금 방송 나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도민들이 알았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도민들은.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김동철 의원이나 윤영일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했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88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분들 의회 사무실에 도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항의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항의 전화가 오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정신 바짝 차리게 저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중앙 정부에서 제주 홀대를 많이 경험했는데 국회에서조차 제주 홀대를 경험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참 이 발의안 이 보면서 부분에 참 대해서는 공감하지 아니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 국회의원들 우리가 왜 뽑았어요?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뽑았어요. 우리가 왜 항의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민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항의 전화는 직무유기라는 좋은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예.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 국책 사업들 특히 4대강 사업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국책 사업의 용역 결과나 그 어떤 편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장됐고 실제로 제가 아는 우리 후배가요. 저기 행정화 자치부에 근무하는데 4대강 사업 해놓고 이명박 정권 말기에요. 걔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기네스북에 이걸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기네스북에 맨날 전화했는데 기네스북에서 눈도 깜짝 안 했대요. 기네스북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고. 4대강이 지금 국토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으면 실패작인데도 지금 그렇게 국가가 자기들의 이 국책 사업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요 정말 비용 편익 조사 철저하게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3명의 국회의원들 좀 빨리 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해저 터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주의 진짜 미래를 바꾸고 제주 운명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고 근데 공감대는커녕 이게 속셈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결의안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두렁청한 일이다. 진짜 두렁청하게. 근데 막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결의안을 몰랐다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 알면서도 침묵을 했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좀 다른 아예 소통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 방법으로 좀 아니에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저 뭐 전라도나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전라도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고 예. 그 이익을 대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라니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대변을 하는 거니까. 그럼 왜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대변을 안 문제는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의 민의를 예. 그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대변을 안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 이제 우리- 문제죠. 그게 되게 심각한 아니 문제네요. 교수님, 아니 자기네 살자고 우리 뭐 죽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정책이 민의의 전당에서 그런 민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면죄부를 주면 안 되죠. 그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속셈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전라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일을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속셈한다고 하더라도 예. 민의를 대변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자기네 전라도가 공감합니다. 이익 된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이 말하자면 이런 분노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력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밀어붙이려고 아까도 하는 말씀드렸지만 겁니까?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70점 몇 프로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들이밀면 사실 지금 그거 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이나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없다면 그러면 그쪽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제주도민들도 이렇게 70% 이상 찬성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에서 제주도민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아니, 있고요. 점검을 떠나서 저는 설령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다수가 찬성하니 우리도 참여하겠다든지 예. 아직은 제주도에서 공론화가 안 됐고 이 부분에 갈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빼달라고 대해서는 좀 해야지. 빼라 이렇게 하든지 제주도 입장을 맞아요. 대변해서 그렇게 움직여야죠. 의사표명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굉장히 생각이 문제가 들죠. 있죠. 당연하죠. 2011년부터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어요. 2011년에 70.2%의 도민이 찬성한다, 해저터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더 먼저 준비를 했어야 되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뭐 술 먹으러 다니는 수가 뭐 임수가. 우리 도민들이 답답합니다. 정말 두렁쳐후다게.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제주도를 진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당하더니만 이제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홀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홀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냐. 정말 이런 국회의원들을 믿고 우리가 맞습니다. 살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그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제주도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하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지 않나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언론도 사실 이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에 공론화될 정도로 여론이 확산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자체도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그 정계나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심기훈 교수님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좀 문제에 제가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아까 뭐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라시아 철도를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돈도 경제적인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그 비용이 전부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에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 목포간 이 해저터널, 제주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수 있는 대약사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주 도민의 공감대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제주 이익을 위해서 좀 뛰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소돌이 공론 무사마심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